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내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상당히 안 좋은 움직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한전선은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난 이후에 그쵸, 폭락하고 있었던 게 지난주인데 폭락하는 과정에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건 확실합니다. 자, 시장 기준에서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기 급락을 겪었었던 게 7월 중순 그리고 여기 7월 말과 8월 초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아시아 증시가 거의 뭐 피떡이 되었었던 게 금요일 날 움직임이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시작된 미증시, 그쵸? 아시아 증시가 끝나고 시작된 미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경기 침체 이슈가 이틀째 불거졌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한전선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5% 떨어진 이 부분은 이미 바닥이 잡힌 과정에서 5%가 떨어졌다는 건 여기는요, 시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어디부터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내용입니다. 자, 8월 1일부터 뭐가 발생했죠? ISM 제조업 지수. 그쵸. 예상치를 하회했고 46.8포인트. 되게 낮은 수치를 발표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이에요. 이때 고용지표가 발표를 했고 고용지표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또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슈가 뭐가 발생했느냐? 여기 나스닥이 2.5% 정도 빠지는 과정에서 인텔이 26%가 빠졌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텔은 지금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하락을 만약에 보였었다면 AMD도 같이 빠졌어야 돼요. 근데 AMD는 그렇지 않았고 인텔만의 뭔가 조금 투매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다 버린 겁니다. 왜? 인텔이 기술력에 뒤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CPU는 반드시 사용을 하죠. 그러면 그 사용하는 측에 따라서 AMD로 수요가 이동할 만한 요인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그런 부분은 전혀 위험성이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1.7%밖에 하락하지 않았죠. 이건 왜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기업 집단의 실적이 엔비디아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꽤나 긍정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왜 여기서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는 것일까요? 뭔가 하락할 만한 빌미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실제 하기 전에 경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쵸, 시장에서 불거지는 흔히 얘기하는 아래 공포, 리세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에 대한 적용은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부분부터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5% 하락했었던 이런 부분은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의 반대 매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반대 매매 맞춰서 우리가 를 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는 게 되겠죠. 주식시장은 가격에 맞춰서 반영을 하는구나. 즉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대한전선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실제 수익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300%가 넘고요. 자,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실전에서의 매매 자체를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7월 달에 안 좋았죠. 그럼 부분에서도 상승하니까 제가 또 사죠. 근데 또 올라갑니다. 물론 금요일 날 7%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 전에, 그쵸, 5월과 6월 달에도 제가 30% 이상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냈고 2월과 3월 달에도, 그쵸, 밑에 내려보면 17%쭉 내려보면, 그쵸, 추가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를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3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성과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쵸, 제가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여기 밑에 내려보면 2% 손절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25% 정도의
정도의 수익 구간을 5월 달에 만들어냈고 지금은 시장에 대한 이슈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매매 타점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건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라이브에 대한 입장 링크를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실제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도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무료입니다. 근데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제가 이 고가 구간의 매매를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태성이나 뭐 이런 업종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렸는데 자, 대한전선 말고 동일한 업종의 다른 종목을 매매한 내용을 보면 재룡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죠.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 6% 수익, 4.7%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하는 구간 어떻게 잡았을까요?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한전선을 봅시다. 대한전선을 보면 지금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AI 반도체 이런 부분이 있죠. 자,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실제 일어나고 있고 전기 부족 사태에 맞춰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전선 관련된 부분도 전력 설비로 묶여서 같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인 이유가 언제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을 예상은 가능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가 가격이 반영하는 즉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거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이슈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가 발생한 겁니까?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지만 경기 침체 확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니 GDP가 유지되고 있는데 GDP가 떨어져야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확인하기도 전에 주가는 떨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충분히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시장으로 인해서 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하는 다음 주가 되면 그렇죠. 다음 주가 되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매수 타점을 잡는 부분을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한전선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기술 유출 논란 그리고 2조 원 돌파한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 역대 최고 수준.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압기 관련해서 최근에 너무 실적이 좋죠.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매출에 대한 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21년도 이렇게 좀 반짝하고 나서 지금 약간 좀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왜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나 일진전기나 이런 거하고 달리 대한전선은 왜 이렇게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익률이 아직 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자, 그럼 여기서 재룡전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럼 현대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변압기의 대장이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익률이 뜨고 있는 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이익률이 돌파를 하는 구간부터 5배가 더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5배가 올라가기 전에 주가는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부터 6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이익률을 확인한 결과 추가적으로 상승을 가능했죠. 그러면 우리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 그렇죠? 실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렇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단기간에 낼 수 있고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고가 돌파한 이후에 매수매도 한 결과 21%, 4%, 쭉 내려보면 13%, 18%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걸 어떻게 분봉으로 전환시켜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대한
대한전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해야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죠. 굉장히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무조건 가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분류를 지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영상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